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EBS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EBS 평생학교에 나오는 첫 통증의학과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통증의학에 대한 총 8강의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오늘은 1강 통증의학과 의사를 어떨 때 찾아야 하며 또 어떤 단계에서 통증의학과 의사의 진료가 유익하고 도움이 될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프리다 칼로의 그림도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원체 유명하여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브로큰 컬럼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브로큰 컬럼은 부러진 척추 혹은 부러진 기둥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1900년대의 초중반 시대의 인물인데 당시 교통사고로 인해서 척추 골절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32번이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척추도 현대의학에서는 이 시대보다 월등히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만성 통증이 잘 발생하는 부분이고 실제 제가 보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척추 관련 통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본 순간부터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매우 강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대사회에서 통증의학이라는 전문 항목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문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전문과들은 장기별로 또 기관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소화기관, 호흡기관, 심혈관계 질환, 또 신경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서 수술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외과 계통이나 해당 기관의 내과적 치료를 담당으로 하는 내과 계통의 진료 항목이 전통적인 구별 방법입니다. 하지만 통증의학이라는 진료 과목은 이러한 기관 혹은 장기 중심의 질환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중 대표적으로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통증을 해결하고자 시작된 학문 영역입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외과 계통의 진료 항목은 아니지만 또 다양한 통증 중재적 시술을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약 등을 위주로 하는 내과 계통의 진료 항목과도 약간 구별되는 내과와 외과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러저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고 여러 가지 검사 후에도 원인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분들 중에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별 증상이 아닌 것으로 무시하고 지내기에는 통증의 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통증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조절하고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전하게 된 의학이 바로 통증의학입니다. 그런데 통증이라는 키워드를 매우 다양한 질환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장병이 있는 환자도 통증이 주된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 목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가 통증이 주된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통증의학에서도 통증의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질환에 따르는 자연 경과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후의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통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가장 1번, 원인에 대한 진단적 분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진단에 따르는 분류가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지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지인 것부터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의 진단적 분류에 따라 초기 및 중기 사인의 통증이 있을 때 비정상적인 신경, 관절, 근육의 치료를 시행하여 초기 치료를 시행을 하고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원인의 추이의 변동을 파악하여 진단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증이라는 키워드에 이어 원인 질환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이유는 원인 질환에 따라 자연 경과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연 경과는 영어 교과서에서 내추럴 히스토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관찰을 하였을 때 그 질환이 어떤 경과를 보이느냐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원인 질환별로 파악해 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경우와 같이 어깨 축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원인 질환은 흔하게 있는 목 디스크,
어깨 관절 질환, 단순 근육통 등도 있지만 심장 질환이나 특정 부위 암과 같이 다른 양상의 통증을 초기 증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축지 통증으로 비슷한 증상이지만 원인 질환들의 자연 경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암이나 심장 질환과 같은 원인 질환에 대한 처치가 없으면 질환의 악화증으로 연결될 수 있겠고, 목 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도 척수증과 같은 중추신경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수술과 같은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마비와 같은 후유 장애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어깨관절 질환에 같은 경우에서 감염과 같은 원인에 있어서는 원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깨관절에 영구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 근육통이라든지 어깨관절의 퇴행성 질환, 또 목디스크이지만 중추신경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진단이 되면 비교적 양성의 자연 경과를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 의사들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를 유지 보존한다는 이야기인데,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해부학적 구조를 유지 보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많은 통증을 동반하는 원인 중에 양성인 자연 경과를 갖는 퇴행성 원인이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과거 의학에서는 이러한 보존적 치료의 정도에 필요한 자연 경과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에서는 소극적 치료를 주로 시행하였습니다. 투약이나 보편적인 물리치료 등이 그런 경우인데, 현대사회에서 고령화 인구가 높아지고 환자분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후유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불편하고 기능 저하가 되는 질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를 원하는 수요가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고, 이 환자분들에게 통증의학이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의 발달에 여러 다양한 영상 장비의 발달이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증의학의 진료 범위에 해당하는 질환들은 기존의 다양한 다른 과의 전문 과목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되는 다양한 원인들이 모두 급성 또는 만성 통증이라는 키워드로 모두 통한다는 점과 다양한 원인 질환과 자연 경과에 따라 적절한 협진과 통증 관리를 통해 환자분들이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 과목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통증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들은 통증의학 고유의 영역과 다양한 진료 분과와 협진하면서 함께 보는 영역이 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만성통증 질환이 초기 급성 통증의 적절한 관리 실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통증의학에 대한 환자분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면서 다양한 급성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에도 통증의학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가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퇴행성 질환이 많아지고 퇴행성 질환에서의 통증의학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아직까지는 90대인데 혼자 당당하게 진료실을 걸어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학의 발전 추세라면 추후에는 90대에도 혼자 걸어서 진료실을 치료하러 오시는 고령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시겠죠. 퇴행성 질환 중에서 근골격계 계통, 퇴행성 질환의 비중이 가장 높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뼈 마디의 질환들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움직이고 몸을 지탱하고 일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인대의 퇴행성 질환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계통 중에서 척추는 만성 통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척추가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엉치뼈에 해당하는 청골 등의 많은 뼈가 수십 개 이상의 관절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구조라는 점, 또 이러한 복잡한 구조이면서도 척추 기둥 내부에 척수와 척추신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경 구조물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평생 동안 체중을 지지하고 몸의 중심을 잡는 기둥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고장이 날 가능성도 높고, 급성으로 발생한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척추나 기타 근골격계 계통의 통증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원인의 질환에 따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치료가 다양합니다.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항생제나 항류마티스성 약물 등의 약물 투약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양성의 자연경과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것에 대비한 신경치료 및 관절치료와 같은 보존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절한 진료과와의 협진, 즉 류마티스 내과, 감염내과, 척추외과와의 협진이 요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1, 2차 진료를 담당하게 되는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함께 진료를 시행합니다.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전신 마취야 수술적 치료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에서 통증의학과 진료는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85세 이상이면서 내과적 질병이 많아 근골격계 수술적 치료를 못하는 상황에서 척추관절을 치료하여 보행을 유지하고 싶고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통증의학과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강부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장 진료를 많이 보시는 항목인 척추 통증에서 수술 전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래된 척추 통증의 증상에서는 어떠한 치료들이 필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